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7월 10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하루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오늘 진행되죠. 그가 어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포럼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삼갔기 때문에 오늘 열릴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 하루 전까지 그의 의중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네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90% 이상 확실시하고 있는 시장에 만약 그가 금리 인하에 유보적인 발언을 내놓을 경우 증시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직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이럴 것이다, 또 저럴 것이다 하기보다는 파월에 의해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고 내일 증시 브리핑에서 정확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역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 류허 부총리와 중샨 상무부장과 전화 협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사카 담판 이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첫 접촉인데요. 대면 협상 일정을 잡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희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 장비와 가전을 중심으로 110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관세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경영난을 호소하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선별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국 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양국 간 긴장 완화와 또 무역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물품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미치지 않는 제품에 한해 면회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품목에 적용될지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기존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2시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체크하고 가죠.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67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기 전자업종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업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개인이 소폭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약한 반면에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2시 현재까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LG화학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가 1위, 2위는 신라젠, 3위는 HLB 랭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오주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네요. 기관들은 어떤 종목 관심 갖고 있을까요? 기관 순매수 코스피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삼성 SDI, 3위는 SKC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오이솔루션, 2위는 PSK, 3위는 네페스, 통신 장비와 이렇게 반도체 업종을 주로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죠.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감산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계속되고 있죠. 반도체 불황으로 재고가 급증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D램과 달리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글로벌 수요 감소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미 지난해 1분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낸드 사업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요.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영업 적자를 내는 낸드 생산부터 줄인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인데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낸드 플래시 감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일단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문제로 수급을 조절하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추가 감산을 할 만큼 버티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유가 어찌됐든 낸드 감산이 진행되면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표주뿐 아니라 원익 QNC, KC텍, PSK 등 3D 낸드 관련주들과 알파홀딩스와 SNS텍, LB세미콘 등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델타항공, 한진그룹 편도, KCGI 편도 아니다 입니다. 지난달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한진그룹의 백기사로 떠올랐었죠. 이 지분 매입 공시 이후 한진칼의 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오너일가와의 지분 격차를 좁히면서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왔는데 델타항공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조원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에 KCGI는 1일 델타항공에 서신을 보내서 한진칼 투자 의도를 질의했고요. 델타항공이 보낸 답변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한진칼 또는 그 경영진, 주주들과 기업 지배구조 혹은 장래 이사회 의석을 포함한 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한진칼의 기업 지배에 대한 관행 또는 이에 대한 KCGI 펀드의 제안 중 그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다라는 말이 담겼다고 합니다. 서신 그대로 믿어보자면 현재로서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중립 상태라는 말이겠죠. 이에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면서 오늘 한진칼을 비롯해 한진과 한진칼 우선주 모두 강세입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